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모처럼 토픽 2 문제 함께 풀게 되었네요. 자, 앞에도 읽기 문제 여러 번 풀었지만, 자, 오늘 읽기 3급 유형의 문제, 다른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는 1번과 4번은 문법 문제가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1번과 1번은 알맞은 문법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연결 어미가 나오고요. 하나는 종결 어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결 어미는 뭘까요? 자, 문장 중에 중간에 빈칸에 들어가는 문장을 연결 어미라고 하고요. 종결 어미는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 빈칸이 쳐 있는 걸 종결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연결 어미에는 뭐 으면, 으니까처럼 이런 문법이 들어가고요. 종결 어미는 뭐뭐는 것 같아요나 뭐뭐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처럼 종결 어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3번과 4번은 유사 문법, 즉 비슷한 문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문법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문법을 찾는데요. 3번도 마찬가지로 자, 밑줄이 중간에 있는 연결 어미에 있는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을 찾거나 하나는 끝부분에 있는 이렇게 밑줄 긋은 거. 하나는 이것도 연결 어미고요. 하나는 종결 어미의 문법이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연결 어미 문법을 모르면 연결 어미를 공부하면 되고요. 아, 나는 종결 어미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종결 어미와 관련된 문법을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알맞은 문법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우리가 문제 뭐뭐도록. 자, 뭐뭐도록은 하다와 같이 쓰고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뭐뭐도록, 뭐뭐게라는 문법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뭐뭐지만이라는 것은 앞과 뒤에는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반대 이야기 나온다. 뭐뭐다가 라는 표현은 어떤 동사가 있는데 잠깐 멈추고 다른 동사로 이어진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니까는 이유를 나타낸 때 쓰는데요. 자, 보니까 뭐뭐는 것 같다. 평서문에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니까는 뒷문장을 보면요.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젯밤에 영화를 땡땡땡 잠이 들었다. 영화를 보도록 잠이 들었다. 보도록은 하다. 없죠. 보지만 잠이 들었다.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보니까 잠이 들었다. 어떨까요? 영화를 보다가 표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요. 뭐뭐을 뻔하다. 뭐뭐을 뻔하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는 척하다. 이거는 거짓 행동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짓 행동. 뭘까 있어? 공부하는 척하다. 공부 안 할 때, 그죠? 뭐뭐 곤하다. 곤이라는 표현은 과거 표현이고요.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뭐뭐기 마련이다.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뭐뭐는 법이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당연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어떨까요?
지각할 뻔했다. 그런데 지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과 4번. 자,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을 봅니다. 자, 세 개 불어봐야, 어와봐야 뒤에는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한다고 해도, 어도 앞과 뒤도, 자, 상관없다. 비슷합니다. 상관없는데, 앞과 뒤가 상반된 편. 반대나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럴 때 씁니다. 뭐뭐는 대로, 그대로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는 바람에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뒤에 부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지난 밤에 비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무가 부러졌다. 나무가 부러졌다. 부정적인 이유를 나타낸다. 4번입니다. 자,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뭐뭐밖에 없다. 뭐뭐뿐이다. 비슷하네요. 같은 편이고요. 하나이다, 둘 아니다. 이외에도 많다. 그것 밖에도 더 있다. 또 있다. 또 이런 뜻입니다. 나에겐 친구가 너 말고도 많다. 너 이외에도 또 있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읽기 5번에서 8번은요, 광고 문제인데, 5번, 6번, 7번, 8번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다. 5번은요, 제품 광고, 6번은 업소 광고, 7번은 공익 광고, 8번은 광고의 상세 설명, 상세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자, 광고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제품 광고 물건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신발, 장갑, 칫솔, 모자. 우리가 물건이죠. 자, 발이 편해야 몸 전체가 편안하다.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 편안하다. 발이 편하다. 발과 관련된 거죠. 그럼 뭘까요? 그렇죠. 신발이죠. 장갑은 뭐예요? 손하고 관련된 거고요. 칫솔, 이와 관련된 모자 어디다 쓰죠? 머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요. 장소를 나타내는데 박물관, 도서관, 부동산, 유치원 중에 고릅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집, 저희가 바로 당신 대신 찾아드립니다. 집을 찾아주는 곳이 어딜까요?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란 말과 요즘에는 공인, 중개소, 중개사무소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7번 공익광고입니다. 자, 공익광고가 뭘까요? 공공,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광고를 공익광고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리, 분리배출, 분리는 나누다, 배출은 버리다, 절약, 아끼다, 습관,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쓸게요. 봉사, 도와주다, 활동, 행동 이런 뜻이에요. 투명, 페트병 속도 겉도 깨끗하게 내용물은 버리고 라벨은 제거하세요. 버리다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버리다 분리 배출입니다. 자, 8번은요, 광고의 상세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품 설명, 자, 물건을 설명하거나 사용 방법, 이용 순서, 교환 방법, 교환은 바꾸다.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교환 반품은 일주일 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포장해서 밖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9번은요. 안내문이에요. 자, 안내문에는
여러 가지 지역 행사나 축제, 생활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선택지에서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제목은 읽고요. 나머지는 읽지 않습니다. 왜요? 자, 선택지를 먼저 읽고 위에서 찾아서 밑줄 그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보고 답을 찾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다음 글이나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세요. 자, 앞으로는요, 우리가 같은 것 고르세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틀린 것 찾겠습니다. 왜요? 그게 더 쉬워요. 자, 제목을 읽어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본문 읽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지 들어갈게요. 인테리어 공사는 열흘 동안 한다. 열흘이라는 것은 10일이에요. 자, 공사기간. 자, 10일부터 16일. 10, 11, 12, 13, 14, 15, 16. 며칠이죠? 7일. 자, 7일은 다른 말로 일주일 동안 합니다. 틀렸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 전체일까요? 아니요. 108동 404호만 합니다. 틀렸고요. 인테리어 공사 중 사흘은, 자,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즉, 3일을 뜻하지요. 소음이 발생한다. 소음 발생, 소음 발생. 자, 10, 11, 12, 3일, 사흘 동안, 네, 맞네요. 인테리어 공사는 화장실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 전기, 조명, 도배, 필름, 화장실은 없어요. 자, 틀린 것 빼고 나머지 정답 3번. 자, 이처럼 같은 것 고르세요 하지 말고요. 틀린 것 찾으면 훨씬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10번도 9번과 마찬가지로 그래프 문제이긴 하지만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만 틀린 것을 찾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목만 있습니다. 자, 환경을 위해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행동. 제목 보고요. 이거 보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의 비율은 이면지를 사용한다의 비율의 2배입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하기 무슨 색이죠? 22%, 이면지 사용 11%, 2배. 맞나요? 오, 맞네요.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이면지 사용을 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많다. 1, 2, 3, 4, 5. 세 번째 아니고요. 다섯 번째겠지요. 자,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50%예요. 50% 넘지 않았습니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성인 남녀 각각 500명. 그래서 모두 1000명이 됩니다. 500명 아니고요. 1000명입니다. 자, 틀린 거 찾으면 답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다 11번과 12번은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을 읽고요. 선택지에서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읽습니다.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숟가락은 분해되는데 100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친환경 숟가락이 있다. 친환경 숟가락은 사용하고 나서 먹을 수 있다. 이 숟가락은 수수, 쌀, 밀가루를 혼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 후에도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먹지 않고 버린다고 하더라도 땅속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분해가 다 된다. 다 읽었어요.
자, 일단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친환경 숟가락은 먹을 수 있다. 자, 친환경 숟가락은 먹을 수 있다. 있네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숟가락을 버릴 때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가 다 된다. 틀렸네요. 플라스틱 숟가락은 분해되는데 100년 걸린다. 100년 아니고요. 1000년. 플라스틱 숟가락을 만들 때 쌀이나 밀가루 한다. 쌀이나 밀가루를 플라스틱 숟가락 만들어요? 아니요. 친환경 숟가락. 자, 틀린 거 먼저 찾으면 정답 찾기가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12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한파 속에서 쓰러진 80대 할머니를 한 시민이 구한 사실이 화제다. 눈 쌓인 골목길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출근 중이던 간호사 출신 공무원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한 덕에 할머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공무원은 갑자기 내린 눈에 제설 작업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길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할머니는 폭염 때문에 쓰러졌다. 폭염이에요. 눈 쌓인 골목. 한파. 알겠죠? 폭염이 아니라 한파. 춥다라는 뜻이에요. 할머니를 구해준 사람은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의 공무원. 지금 현재는 간호사 아니고요.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시민은 평소보다 빠른 출근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일찍 빠른 같은 단어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은 할머니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가족이 아니라 할머니 자신. 할머니가 직접. 자, 이처럼 틀린 것을 찾으면 정답 찾기가 쉽다. 자, 다음은요. 13번부터 15번은 순서 배열입니다. 가나다라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는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게 있고요.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간의 순서라는 것은 먼저 일어난 일부터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글이나 일화, 유래 이런 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하고요. 나머지 설명문과 같은 것은 논리적 순서로 풉니다. 자, 그럼 논리적 순서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명확한 것을 논리적 순서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13번과 15번은 다 푸는 방법이 똑같지가 않다. 시간의 순서를 풀거나 논리적 순서로 푼다. 자, 그러면요. 일단 선택지 중에서 두 개는 알려줍니다. 그죠? 1, 2, 3, 4 선택지에서 두 문장 중에 내용의 범위가 큰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혹은 접속사, 지시어, 호함을 나타내는 조사 도는요. 첫 번째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속사나 지시어나 호함을 나타내는 조사 도가 나오면 이거는 X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나 지시어를 꼭 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문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왠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가와 다 먼저 두 개는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와 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난 순서가 되겠죠. 뭔가가 시간의 순서대로 풀었던
문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적당히 말린 옥수수 알갱이에 열을 가한다가 문제인지 열에 의해 수증기로 변한다가 문제일까요? 자, 시간의 순서가 먼저 오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가가 1번이면 얘는 아웃. 자, 그럼 다까지는 똑같으니까 봅니다. 적당히 말린 옥수수의 알갱이에 열을 가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뒷부분에 있는 게 다음 이야기의 앞부분의 단어가 나옵니다. 얘가 2번이에요. 그래서 알갱이 속 껍질 내부의 수분이 열에 의해 수증기로 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수분이 수증기로 변한다.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보면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자, 어휘가 뒤에 있는 어휘가 첫 번째로 간다. 요게 3번이고요. 자, 변화된 부피 단어가 다음에 첫 번째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된다. 그래서 가, 다, 나, 라.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와 라가 있어요. 다와 라를 먼저 볼 거예요. 동생과 내가 숨바꼭질을 하던 중 정전이 되어 마루에 촛불을 켰다. 동생을 찾으러 장독대에 갔다. 이거 개인적인 글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데요. 먼저 일어나는 게 단지, 란지, 숨바꼭질 하던 거죠. 찾으러 가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자, 일단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아부터 시작하겠죠. 동생이 내가 숨바꼭질을 하던 중 정전이 되어 마루에 촛불을 켰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나는 술래가 되었고 동생은 촛불을 들고 안방 옷장 안에 숨었다. 자, 촛불을 켰지요? 촛불을 들었지요? 자, 순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옷장에 갔어요. 근데 내가 동생을 찾으러 장독대에 갔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동생을 구했다. 이처럼 시간이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가, 나, 라, 가. 있을까요? 네, 2번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가와 다 중에 첫 번째 오는 거, 가와 다. 자, 현재가 먼저일까요? 석굴암을 지을 때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석굴암을 지을 때 습기 방제를 위해서 샘을 두어 석굴 바닥에 물을 흐르게 했다. 자, 이거 석굴암이라는 거 좀 어렵지요. 석굴암이라는 것은 경주에 있는 옛날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뭘까요? 절이라 할까 부처님 모시는 곳 이런 곳이 있습니다. 물을 흐르게 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니까요. 가는 생략하고요. 가가 먼저일까요? 라가 먼저. 현재 아직 아니죠. 1140년 후 석굴암이 발견된 이들이 물의 역할을 몰라서 석굴을 밖으로 흘러 보냈다. 그러자 석굴로 밖으로 보니까 석굴 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자 내부에 습기가 차고 조각상에 이슬이 맺혔다. 현재는 내부에 찬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처럼 자, 순서대로 지금 논리적인 순서와 그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 라, 나, 가. 아닐까요? 네. 4번입니다. 자, 다음 16번에서 18번은
빈칸 고르기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다. 종합 유형의 문제와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먼저 빈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오면 포괄적인 내용, 중심 어휘,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겠고요.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에 오면 앞뒤 문장, 앞과 뒤의 문장을 보고요. 접속사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간에 있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보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열기구, 하늘을 떠다니는 열기구를 말합니다. 열기구가 떠오르는 것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이용하는 현상이다. 열기구의 풍선 속 기체를 가열하다 온도, 자, 부피가 늘어나다. 가열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된다 했죠? 가열하면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부피가 늘어가겠죠. 열을 가열하다. 그러면 어떻다? 볼 것도 없어요. 온도가 올라간다, 높아진다. 뭐 풍선주의가 차가워진다, 같아진다, 유지된다. 아니죠. 자, 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문장이 앞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거주 공간의 변화를 가졌다. 아, 이거 처음 부분이라 종합 유형의 문제 같아요. 거주는 우리가 사는 집을 뜻하는 거예요. 거주 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산업화 도시화 이후 거주와 관련된 게 들어갔죠. 도시에 많은 사람과 기능이 집중하면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등장하였다. 또한 도시에서 주거는 집이죠. 업무는 일, 상업, 가게, 교육은 뭐 학교, 뭐 이런 거죠. 여가는 뭐 스포츠센터 이런 거겠죠.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었다. 자, 지금 뭘까요? 공원을 만드는 건가요? 대중교통, 토지, 도시 안에 농업을 이루는 걸까요? 자, 거주하고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어휘를 찾아야 돼요. 집, 그러면 업무원은 사무실, 가게, 학교, 이 모든 공간, 어디요? 땅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뜻의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땅을 이용하여 집도 짓고 사무실도 만들고 가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종합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를 모두 포괄하는 어휘를 찾아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빈칸의 위치가 좀 앞쪽에 있네요. 자, 중요한 어휘가 있을 것 같아요. 식테크는 뭘까요? 식물과 재테크를 합성어의 신조어로서 식물을 키워서 어떻게 하는 행동일까요? 식물 키워서 어떻게 할까요? 재테크, 자, 재테크 같은 거는 뭐 돈을 모으다, 벌다 이런 뜻이죠.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물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동시에 검역 강화로 식물 수입이 까다로워진 탓에
기존에 키우던 식물에 대해 중고 플랫폼에 내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식테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식물을 재테크한다. 식물로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사막에 보내고 무료로 둔다. 돈을 벌어야 되겠죠. 무료 아니죠. 공공기관에 기부한다. 그것도 돈을 관련.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팔다. 다시 팔다. 그래서 돈을 벌다. 재테크를 한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자, 19번부터는요, 두 개씩 묶어서 나온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요. 19번에는 부사나 접속사가 나오고요. 20번은 같은 것 고르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9번에는요, 지금 어떨까요? 접속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또한은, 자, 뭐, 그리고 또한, 뭐, 뿐만,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처럼 앞과 뒤가 비슷한 문장에 쓰는 표현이죠. 이처럼은 앞에 있는 이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오히려 자, 이렇게 반대로란 뜻이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생물이 지닌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고 모방해 왔다. 생물을 모방한 예로는 잠자리를 모방한 헬리콥터, 도코마리의 열매를 모방한 벨크로 테이프, 상어 비닐 등을 모방한 전신 수영복 등이 있다. 다양한 생물의 특징을 모방해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 분야를 생체 모방이라고 한다. 생체 모방을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생체 모방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다양한 한 번 더. 앞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했다. 그래서 자, 이처럼 뒤에 있는 문장은 대부분이 좀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체 모방은 자동차, 항공기, 로봇,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기존의 과학과 공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는 우리가 틀린 것 찾겠습니다. 생체 모방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생체 모방은 활용하고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것이다. 맞네요. 인간은 최근에야 생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모방했다. 오래전부터 틀렸죠. 생체 모방 아직 의료 분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맞나요? 의료? 있네요. 활용되고 있다. 헬리콥터는 고래 비늘을 본떠. 헬리콥터는 고래 아니고요. 상어네요. 자, 이처럼 자, 틀린 문장을 찾으면 어때요? 훨씬 더 정답 찾기가 쉽다. 자, 요 정도만 하면 덜어는 어휘가 어렵고 문장을 이해 못해도 자, 답을 찾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쉽게 3급에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4급 유형의 문제를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급에 자신 있는 친구들만 다음 시간에 4급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